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우리 정일구 박사님하고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5번째죠. 예, 5번째 프로이트 막시즘, 이 성혁명, 성정치, 동성애 운동 등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왜 사상 누각인가? 예, 우리 정일구 박사님이 쓰신 이 문화 막시즘의 황홀이라는 책에서 이 모든 프로이트 막시즘은 결국 사상 누각이다. 결국 저 모래로 성을 쌓아서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죠. 예. 자,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로이트 막시즘이 문화 막시즘 프로이트 막시즘인데 네. 지금은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의 기초가 초석이 되는 것이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그 소포클레스 그리스 비극 작품 오이디푸스 렉스, 오이디푸스 왕을 프로이트가 자기 그 이론에 맞춰서 해석한 그 이론이고 사실은 지금 오이디푸스 렉스는 르네 지라르가 지금부터 프로이트를 비판하면서 잘 비판했듯이 폭력과 성소름이라는 책에서 사실 오이디푸스는 희생 염소 스케이프고트로 읽어야 됩니다. 오이디푸스 렉스를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오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문화 막심에서 소개했고 제가 제 책 최근에 그 에르소와 강기 프로이트의 황혼 그 독일 낭만주의와 수호성의 운동 비판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비판서가 제대로 이제 나왔고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여하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 자체가 그것은 사상 누각이다. 그것은 오이디푸스 렉스, 소포클레스 그리스 비극 작품에 대한 오독이다. 명백한 오독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뭐 그 부친 사례와 그다음에 그 오이디푸스가 붙인 사례와 근친상간을 이제 프로이트가 자신의 어떤 성욕망 이론 정신분석학적으로 오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붙인 사례와 그다음에 근친상간은 오이디푸스가 희생염소로서 가지고 있는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희생염소에게 증가시키는 그런 사회적 비난의 형태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제가 이후로 그 서울대학교 이성훈 교수님인가요? 그 소포클레스의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라는 최근의 논문. 여하튼 서양 고전학, 그리스 고전을 연구하는 지금 서양 고전학자들은 프로이트의 이야기를 그 프로이트의 이론은 이제 피기데이들 이론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서양 고전학 그 서양 고전학에서 수용이 되지 않고요. 르네 지라르가 이야기했던 그 오이디푸스를 일종의 스케이프콧, 파르마코스를 읽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초석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라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프로이트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그 정신분석 그냥 만약에 프로이트가 없었다면 동성애 운동도 없었어요. 프로이트가 없었다면 독일 68의 성혁명 사상도 없어요. 물론 이제 프로이트의 어떤 정신분석학을 정신분석학에다가 공산주의 사상을 추가해서 비를마이가 성혁명 운동을 일으켰지만 프로이트의 소아성욕 사상이 기초가 되어서 독일 68과 녹색당이 소아성욕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은 프로이트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비판적 논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프로이트 에로소와 강기 프로이트의 황혼이라는 책을 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 벌써 이 김훈 교수도 서울대 지금 최근에 그 TVN이나 우리 국내 문재인 정부 때 방송에서 많이 그리스 비극과 그리스 고전을 연구했던 그리스 서울대 그리스 고전 학을 전공하시고 프랑스에서 공부한 분이시죠. 이분도 이제 그리스 비극이나 오이디푸스 렉스를 이제 희생염소의 노래로 그다음에 희생제물과 뭐 오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저는 르네 지라르 전공자이자 뭐 대표적인 르네 지라르 연구자이기도 한데 지금 르네 지라르가 폭력과 성스러움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오이디푸스를 어떤 성혁명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페미니즘에서는 막 안티고네가 어떤 성혁명의 어떤 영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오이디푸스는 일종의 욕바지다. 그리고 오이디푸스가 이야기했다는 근친상간과 부친 사례는 일종의 사회적 욕이다. 어떤 희생 염소에게 증가시키는 소셜 어큐제이션이다. 사회적 비난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놈이 제일 나쁜 놈이겠어요. 근친상간하고 어머니하고 섹스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이제 그거잖아요. 근친상간 아들이 아빠를 싫어하고
그렇죠. 그죠? 부친 살해까지 가는 거죠. 살해하고 또 어머니하고 섹스하고 이걸 또 프로이트가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프로이트 자신의 이야기라고 제가 이미 저희 책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예요. 프로이트의 자신의 어떤 사실 프로이트의 가정사를 보면 어머니가 두 번이나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가족 관계가 얼마나 무너져 세대가 혼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에서 프로이트 자신의 이야기예요. 오이디푸스는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부당하게 일반화시켰다, 보편화시켰다. 저도 그 강의 들을 적에 옛날 대학 강의 들을 적에 나는 그런 욕망이 없어요. 성욕이 어머니하고 섹스할 욕망이 없는데 왜 그런 게 있다고 일반화시키고 그것이 이론의 기초가 돼가지고 지금 독일 68 성혁명 성정치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김누리 교수 같은 사람이 이것이 마치 진보적인 성교육인 것처럼 아이들까지 성교육시키고 그래서 이런 성혁명 성정치 이 사상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려면 지금부터 프로이트에 대한 학문적인 논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에로소 강기 프로이트의 황혼론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사상이 중요하고 결국 이렇게 해야 이제 인간의 의식이 사회주의적으로 재구조화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비를마이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약간 중도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제가 프로이트를 비판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논쟁으로 삼았던 게 과연 소아 성욕이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아들도 성욕이 있어서 그러니까 독일 68이 소아 성애 운동을 하면서 그 이론적 근거로 삼았던 게 소아들에게도 소아 성욕이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가능한가요, 이게?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했던 것이 프로이트의 소아 성욕 사상 개념은 그 프로이트가 오스트리아 사람이거든요.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했습니다. 비엔나에서. 그래서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그 세기 말 휘앵드 시에클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문예사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무너지면서 약간 그 말세적이고 퇴폐주의적이고 그런 데카당스적인 그런 문예사조가 싹 드는데 그게 이제 클림트나 우리나라의 뭐 키스로 잘 알려진 화가나 그다음 에곤 슐레 뭐 이런 그래 클림트나 에곤 슐레, 프로이트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소아 성욕 사상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그 세기 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풍미했던 그 어떤 퇴폐주의적인 세기 말 문예사조의 그 소아 매춘이 굉장히 많이 퍼졌었습니다. 소아 매춘.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미술계에서 많이 알려진 에곤 슐레가 가장 대표적인 소아성애자고요. 그래서 특별히 소아 청소년들, 특별히 이제 10대 소녀들의 나체 사진을 많이 그렸고요. 그래서 투어까지 됩니다. 에곤 슐레는 위대한 미술 화가라고 찬양받지만은 사실은 소아성애적인 작품을 많이 그렸고 이런 관점이 프로이트의 사상에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독일 68과 녹색당의 소아성애 운동의 근거가 되는 소아성욕 사상 자체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어떤 퇴폐주의적인 소아 매춘 사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제가 그 학술 논문을 인용하면서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아 성욕 사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미 제가 독일에서 성교육 이야기하는 사람들 독일 그 주류 성교육에서도 소아 성욕 사상이라는 것은 성교육이 아까 뭐 청소년 성교육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성교육 커뮤니티 외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이제 소아성애 운동을 하기 위해서 프로이트를 권위론에 세워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아성욕은 존재하지 않아요. 과연 아이들이 그러면 나중에 그 독일 68 꼬뮌에서는 4세, 5세 아이들과 성인과 섹스를 시도했고 그러면 4세, 5세 아이들이 성인과 섹스할 성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프로이트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정말 웃기네. 그래서 나중에 그 누구죠? 여튼 그리고 비렐마이 사상 영향을 받아서 오스트리아의 그 행위 예술가인 오토 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소아성애를 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강간했어요. 그래서 소아성애 사상에서 이루어진 그 오덴발 학교도 보세요. 이게 소아성애 아동 강간이잖아요. 아동 강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침묵할 수 없고요. 그래서 권력 관계 아래에서 이루어진 이런 그 아동 강간의 문제. 그래서 제가 저의 책 그 미셸 푸카 주디스 버틀러의 항문의 부제를 성소수자 운동의 아동 인권 유린 가치 현대의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아동 인권에 대해서 유린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 성교육이 이제 예전에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정교조가 교육시킨 아이들이 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어요. 네네. 그 꼬마의 정말 어린 청소년들이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걔네들이 또 주장하는 건 아이들이 무슨 판단 능력이 있냐 아직 지금 뇌도 성장하는 단계이고 네. 그렇게 얘기를 외치는 사람이 성적 자기결정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아이들 편이 돼요. 네. 뭐 아이들은 판단 능력이 없다면서 네. 근데 성적 자기결정권은 또 판단 능력이 있다는 식으로 이런 이 신좌파 세력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용인한단 말이죠. 네. 근데 네. 성적 자기 제가 이미 이제 그 한국 교회법학회에서 논문을 제출했는데 지금 네. 게재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주제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개념인데 이미 독일 녹색당이 바로 성적 자기 결정권의 기초에서 네. 소아승계 운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소아승계 운동과 프로이트의 소아승욕 사상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근데 학문 이론적으로는 폐기되어 될 이론이고 독일에서도 그런 추세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저희 책 에로스와 관계 프로이트 학원에서 제시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뭐 5월에 국회에서 한번 김지현 대표가 뭐 한번 세미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이트를 한번 이제는 비를라이보다 더 궁극적으로 지금부터 프로이트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논쟁과 비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이네요. 겁니다. 아주 네, 맞아. 프로이트가 보니까 네. 이 아이들을 타락시키는 그래서 인물이네. 아주 네, 광기적인. 그래서 에로스와 광기, 소아승의 문제는 피할 수 없다. 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문란하고 타락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세계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후손들이 참 이게 문란해지고 타락해지고 망가지고 참 문제입니다. 예, 오늘 또 우리 박사님과 다섯 번째 주제였죠. 예, 프로이트 마르크시즘, 성혁명, 성정치, 동성애 운동 등이 왜 사상 누강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 여섯 번째 또 주제 마지막 주제로 가지고 또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